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을 만났을 때 혹은 오랜만에 참석한 모임에서 누군가 "오늘 날씨 참 좋죠" 라고 말을 걸어올 때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어떤 이들에게는 그저 가벼운 안부 인사일 뿐이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 스몰 토크는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는 것 같은 지독한 피로감을 줍니다. 단순히 낯을 가리는 성격 탓일까요? 아니면 사회성이 부족해서일까요? 놀랍게도 심리학은 이것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의 회로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스몰 토크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남들이 미처 보지 못한 아주 특별한 심리적 기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 인지 욕구, need for cognition가 유난히 높게 태어납니다. 이들의 뇌는 끊임없이 깊이 있는 정보와 복잡한 논리, 그리고 삶의 본질적인 의미를 갈구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에게 주말에 뭐 하셨어요? 같은 질문은 질문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뇌는 이 문장에서 어떠한 유의미한 정보도 찾지 못하고 공허한 소음으로 인식합니다. 마치 배가 몹시 고픈 사람에게 텅 빈 접시를 내미는 것과 같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알맹이 없는 대화를 할 때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의 양이 현저히 적다고 합니다. 뇌가 굶주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입을 꾹 닫고 있던 사람들도 철학이나 아이디어 혹은 삶의 실존적인 고민처럼 진짜 의미 있는 주제가 던져지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합니다. 눈빛이 살아나고 목소리에 에너지가 실립니다. 이들은 결코 반사회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아무 곳으로도 향하지 않는 대화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뿐입니다. 무의미한 연기를 하느니 차라리 침묵 속에 머무는 편이 훨씬 편안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몰 토크를 거부하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이유로 고통을 겪습니다. 이들에게 가벼운 대화는 가벼운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무섭게 갉아먹는 고난도의 공연과 같습니다. 상대방과 날씨 이야기를 나누는 그 짧은 순간에도 이들의 머릿속에서는 엄청난 양의 연산이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 너무 과하게 웃고 있나? 방금 한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는 않았을까? 상대방이 내 대답을 평가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 질문은 언제쯤 던지는 게 자연스러울까?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 부하, 코그니티브, 로드라고 부릅니다. 남들은 가볍게 산책하듯 대화를 이어갈 때 이들은 머릿속에서 체스를 두듯 모든 단어와 표정, 그리고 침묵의 순간까지 분석하며 완벽한 연기를 해내려 애씁니다. 실제로 이들이 겪는 고통은 단순히 피곤하다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무대 위에서 완벽한 연기를 펼치고 있는 배우처럼 대화의 매 순간마다 자신의 표정과 말투를 검열하느라 정작 대화의 알맹이에는 집중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자기 감시, 셀프, 모니터링라고 부르는데 스스로를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며 끊임없이 교정하려 애쓰는 과정에서 유체이탈과 같은 이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결국 대화는 가짜처럼 느껴지고 상대방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보다는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는 듯한 단절감을 맛보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의 뇌는 스몰 토크라는 단어 자체를 스트레스와 동일시하게 됩니다.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 가벼운 대화를 유지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심리적 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입을 닫는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소셜 윤활유가 이들에게는 끈적거리고 무거운 족쇄가 되어버린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이들은 아주 일찍부터 대부분의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바로 스몰 토크가 일종의 거대한 함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오늘 기분 어때요? 라고 물으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좋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답합니다. 속으로는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슬픔을 견디고 있을 때조차 말이죠. 주말에 뭐 했느냐는 질문에도 우리는 그저 준비된 답변을 내놓고 서둘러 화제를 돌립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이런 사회적 대본을 따르도록 훈련받아 왔습니다. 물론 이런 대화들은 관계의 마찰을 줄여주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대본에 갇혀 있는 한 우리는 영원히 관계의 겉표면만 맴돌게 된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연결은 일어나지 않고 깊은 속마음은 결코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진실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스몰 토크는 단순히 지루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거짓말처럼 느껴집니다. 영혼 없는 질문과 가짜 미소 하나하나가 자신의 본 모습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실존적 진정성, 이그지스텐셜 오서티니티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에게 스몰 토크는 사회적 윤활유가 아니라 자신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나라는 사람의 진짜 색깔을 지우고 무색무취한 대본 뒤로 숨어야 하는 그 과정이 견딜 수 없이 괴로운 것입니다. 이들은 차라리 솔직하게 나 오늘 너무 힘들어요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쪽이 훨씬 더 인간적이라고 믿습니다. 놀랍게도 스몰 토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아주 기묘한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침묵을 견디는 힘이 유난히 강하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대화가 멈추는 순간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 어색한 정적을 메우기 위해 아무 말이나 던지고 횡설수설하며 허공을 채우려 애쓰죠. 하지만 스몰 토크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침묵은 전혀 두려운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이 스몰 토크보다 훨씬 더 정직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굳이 내가 너를 위해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무언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냥 이 공간에 당신과 내가 함께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아주 드물고도 깊은 신뢰의 표현이죠. 현대 사회에서 30초의 정적을 불안해하지 않고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의 침묵은 단순한 단절이 아니라 가장 진실한 소통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스몰 토크를 거부하는 이들을 보며 오만하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저 사람은 자기가 너무 똑똑해서 남들을 무시하나 봐. 혹은 너무 깊고 진지한 척만 하려고 하네. 라는 식의 차가운 시선을 보내죠. 물론 그런 사람도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대다수의 경우 그 내면에는 오만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부드러운 취약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씨나 어제 본 TV, 프로그램 이야기를 나누는 건 아주 안전한 선택입니다. 그런 대화 속에서 상처받을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대화, 즉 내 영혼의 깊숙한 곳을 드러내는 대화는 위험합니다. 나를 온전히 드러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오해받거나 거절당할 위험을 감수해야 하죠. 그래서 누군가 사회적 대본을 건너뛰고 곧바로 깊은 주제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우월감을 뽐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엄청나게 용감한 행동입니다. 예의라는 방패 뒤에 숨는 대신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진정한 연결을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결론이 있습니다. 스몰 토크를 싫어한다고 해서 사람 자체를 싫어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친구의 숫자는 적을지 몰라도 그 우정의 깊이는 누구보다 깊습니다. 주말 계획을 공유하는 지인 20명을 두는 것보다 내 영혼의 밑바닥까지 이해해주는 단 2명의 진짜 친구를 갖는 쪽을 택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스몰 토크는 관계를 맺어주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깊은 관계를 방해하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겉표면에서 맴도는 일부는 곧 깊은 곳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잃어버린 일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만약 당신이 스몰 토크를 견디기 힘들다면 당신은 결코 고장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그저 더 본질적인 의미를 갈구하고 있거나 사회적 연기에 지쳤을 뿐입니다. 혹은 누구나 따르는 뻔한 사회적 대본의 허구성을 꿰뚫어 보았고 이제는 더 이상 그 가짜 연기를 지속할 수 없게 된 것이죠. 당신은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그저 얕은 대화에 진력이 났을 뿐입니다. 동시에 주변의 가벼운 대화를 어색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무례하다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어쩌면 그는 지금 당신과 나눌 수 있는 진짜 이야기, 즉 날씨보다 뜨겁고 뉴스보다 생생한 당신의 진심을 기다리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안전한 대본 뒤로 숨지 않고 서로의 본 모습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소통이라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사회적 가면을 쓰는데 지쳤던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어떤 유형인가요? 가벼운 안부 인사가 편안하신가요? 아니면 침묵이 흐르더라도 깊은 진심을 나누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우리가 나누는 이 고민들이 모여 더 깊고 단단한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을 조금이라도 바꾸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마음을 읽어주는 심리학 설명서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